자, 2027년이래. 2024년 7월 1일입니다.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73편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작가님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기준에서 제가 발견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봤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발견한 작가 중에서 가장 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놨던 작품을 만드셨던 지런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 코미디 만화를 그리는 지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녹음 들어가기 전보다 텐션이 높게 잘하시는데요? 네, 저 원래 좀 이렇게 말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네네네. 아니 저희 사교 클럽 그 방송에 네네. 한번 출연을 하셨었어요. 아마 녹음된 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본인은 아마 그때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나는 못 듣겠다. 못 듣죠. 그렇게 쓰셨던데요. 들어보셨어요? 살짝 들었는데 네. 껐습니다. 왜요? 왜? 자기 목소리 못 듣겠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이 방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사실 이런 팟캐스트 나오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실추될 명예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사교 클럽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작가님을 따로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 졸업 작품 전시회,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졸업 작품 전시회를 열잖아요, 만화과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이 봤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프로듀싱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신인일 때 같이 이렇게 쎄쎄쎄를 해야 네. 작가님도 신인이고 우리도 신인 그룹 회사니까 서로 등쳐먹지 않고 힘내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인들 정말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대학교들 작품들을 봤는데 뭐 장르별로서 되게 잘 만드시는 졸업생 분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그쵸. 대학교에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지만 옆에 다른 직원들이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하는 분들 계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이란 작품에 나와 있는 몇 개 에피소드들이 네. 그 졸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뭐지 이 사람? 정말 뭐지 이 사람? 우와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거 웹툰 뭔가 상업성이 짙은 웹툰 프로듀싱 하기에는 이분을 찾아가긴 힘들겠지만 네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다, 와 그리고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인스타에 찾아가서 팔로잉하고 댓글도 남기고 그랬는데 그 밑에 이제 오민혁 작가님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실 텐데 네네네. 오민혁 작가님도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통하는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오민영 작가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내 댓글을 봤냐고. 당연히 성인수 작가님 댓글 보고서 네네네. 엄청나게 좋았죠. 별로 안 좋았던 거. 농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러고 이제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열심히 하셔라, 응원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잊혀졌다가 바쁘니까 저도 잊혀졌다가 얼마 전에 사교 클럽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런이다 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시군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말할 때 인스타에 들어서 빨리 찾아봤지, 누구시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분인 거야. 내가 우와라고 했던 그 작품을 남기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팟캐스트에 그 사교 클럽 녹음돼 있는 거 제일 최신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런 작가님이 당황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곧잘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래서 이분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남겨놔야겠다. 신인일 때 한번 남겨놓고 그리고 이 작가는 꾸준히 작업을 하시면은 나중에 꽤 유명한 작가가 될 텐데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이 작가님이 신일 때부터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이 방송을요. 네네. 저에게 그 졸업 전시회 때 명함을 주지 않은 그 네. 플랫폼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막 명함을 주시는데 제가 답장을
이메일을 보내니까 답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졸업 전시회를 하면 작품 밑에 PD님들이 명함을 많이 놓고 가죠. 그렇죠. 연락해라. 당신 네. 작품 쿨하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네네네. 연락을 한번 해라. 명함을 많이 주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명함을 받은 졸전하신 졸업생 분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내가 무슨 대학교 어디서 졸전하는 누구다 하고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도 보내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연락이 온 데가 없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네. 근데 아마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작가님이 지금 이 작품에서 추구하시는 것과 기존에 우리가 웹툰에서 보여주는 거는 좀 다른 길일 수 있어서 아마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전 꾸준하기만 하신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지런 작가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돈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런 작가님 지금 텀블벅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계세요. 어둡지만 웃긴 만화 2권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머피라는 작품으로 지금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계신데 와 거의 다 됐어요 벌써. 네, 이게 제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지금 97%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 펀딩하고 있는 가까이서 보면이란 작품이랑 머피라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책 다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이고요. 네네네. 다 약간 그 칸이 이렇게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칸의 크기로 이렇게 4컷이나 막 9컷 이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네네. 일단 가까이서 보면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네네. 좀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위트 있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약간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막 웃기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아요. 이 작품이 뭐랄까 그 일종의 저는 이게 작가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자기 고백 서사 형식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게 꼭 작가님과 주인공이 일치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기 고백 서사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슬프니까 독자도 슬퍼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 슬픈 만큼 독자도 슬프게 만들 거야 라는 스타일로 자기 고백 서사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읽으면서 되게 지치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독자들이 느낄 감정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자기 고백 서사인데 너무 위트 있고 그리고 뭐랄까 독자한테 주인공의 슬픔을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 뭔가 웃기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그 중간에 한번 그 등장했던 작품인데 그 집에 들보에 이제 목줄 같은 거 그거 해놓고 근데 이게 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달아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하고 하는 막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라든지 결국 이제 쓰이긴 하는데 이제 다른 또 위트 있는 개그 소재로 이제 쓰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잘한다 이 사람 진짜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저도 대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약간 고립감을 좀 그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고학번이었거든요, 제가. 고학번이란 말은 이제 그 학년에서 높은 학번이었다라는 뜻인가요? 땀이 엄청나게 찬 학생이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좋은데 그냥 저 혼자서 약간
그러니까 떠다니는 느낌 나는 거예요, 진짜로. 고립감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가 또 시골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뭐 아침에 막 창문 열고 산 보고. 네, 유명한 곳이죠, 네, 시골로. 약간 곡성 네. 촬영지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어가지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지만 가면은 시골인 그곳.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만화를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다 주변에 한번 보여줘 봤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일단 그거를 그리는 중간에 보여준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뭐 약간 뭐 과학이나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슬프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죠. 저도 그 복합적인 걸 다 느끼면서 이 작품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독자가 느껴야 될 감정을 되게 배려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을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작품 근데 에피소드 몇 개는 인스타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네, 대부분 인스타에다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네. 이제 책을 사시면은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그린 만화랑 제가 이 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후기 만화를 또 그려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사시면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지 않은 만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지금 이게 273편이니까 273편의 만화 클래식에 지금 다양한 만화들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독자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의 취향을 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성인수의 취향이 있고 정다빈의 취향이 있고 전훈의 취향이 있고 최재훈의 취향이 있고 김나훈의 취향이 다 있을 텐데, 제 취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신인 작가들 작품 중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마음의 동요를 만들어준 재밌었던 그런 작품이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거짓말 잘 못,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일 때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닐 때는 전 또 거짓말 잘 못하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 성인수 작가님한테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런 작가님이 인스타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이거를 소장하고 싶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텀블벅에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 아이디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스타 아이디는요. 그냥 인스타에서 네. 지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던데. 네, 한글로 지런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진지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한글로 지런이라고 치시면은 네네. 약간 그 웃고 있는 실 쪼개면서 옆으로 쳐다보고 있는 흑백 친구, 이 얼굴이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자주 본 얼굴이에요. 제 인스타 스토리나 이럴 때 보면은 좀 약간 눈에 띄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 지런 작가님을 몰랐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인스타에서 자주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알게 모르게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지런 작가님 그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한번 작품도 보시고, 그리고 텀블벅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까이 보면이랑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 같이 이번에 펀딩하는 작품이 머피라고 하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이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은 보다는 조금 그 전에 작업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거 제가 20대 초반에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날것의 느낌이 조금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이때 제가 약간 인간 혐오증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 게 네. 원래 다들 한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약간 포함돼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머피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머피라는 작품은요. 일단 이것도 칸이 4칸은 아닌데 9칸. 네네, 9칸으로 규격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약간 제가 이렇게 칸을 구성하는 이유는요. 뭔가 담담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담한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칸을 통한 뭐 다이나믹이라든지 네.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연출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칸은 그냥 가지런하게 담담하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군요.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피라는 친구가
사람들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에요. 전반. 본인이 그 나이 때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던 감정이군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눈빛만 봐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작가들은 원래 한 번씩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막 밉고 나가 그렇죠. 세상이 잘못됐어요. 네, 그럴 때 만드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그럼 이번에 텀블벅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게 네. 옛날에 제가 이거를 200불을 뽑았어요. 머피는 처음 뽑은 거 치고 좀 많이 뽑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쌓인 거예요. 제가 그 쌓인 재고들을 보면서 나 다시는 책을 내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진짜로. 아, 그 당시에? 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마켓 같은 데 나가서 팔았거든요. 네. 이제 막 예술품 같은 거 엄청 많고 그런 데서 팔았는데 한 권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러고서 네, 캐리어에 다 짐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인간 혐오 걸릴만 하네.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그때 제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을 도우러 가야 됐었어요. 그때가 할로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물건을 막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화 같은 거를 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을 굿즈를 팔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만화책 안 낼 거야 이러고서는 다짐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네요. 오 그러면 그 감정의 변화는 뭐였을까요? 왜 그때는 이게 안 팔리니까 약간 상처도 됐을 수 있고 그러는데 다시는 안 내. 왜냐하면 이제 방에 다 쌓아놔야 되잖아. 저 500권까지 쌓아놔봤어요. 예전에. 물론 다 없애긴 했지만 지금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쌓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두 번 다시 하기 싫고 네네. 그리고 그랬을 텐데 다시 이렇게 이번에 만드신 작품 가지고 그리고 완전 작품결도 좀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르죠. 네, 이 작품을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요 책을 내면은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술가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린데요. 이걸 하면은 약간 지원금 같은 거나 이런 걸 받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을 내야겠다. 그래야 내가 예술가로서 뭔가 증명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머피 이 친구도 같이 또 팔면은 좋으니까요. 제가 이게 가까이서 보면을 통해서 또 유명해지면 이것도 팔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용기를 내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외적인 동기부여는 네. 예술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네.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작품을 만들고 하기 전에 기본 밑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건 이제 외적인 동기부여신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머피란 책 내고 나서 그럼 책은 안 내더라도 그러면 웹툰이나 이런 것들로 만화를 해보겠다, 인스타툰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인스타툰으로 약간 귀여운 동물들이라든지 할로윈에 팔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화를 그려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그리다 보니까 제 정서랑은 이제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리게 됐는데 이거를 뭔가 웹에서 연재하기보다는 책으로 내는 게 아무래도 형식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책을 낸 것 같네요. 일단 예술하면 증명과 함께 이제 이 작품은 아무래도 책에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텀블벅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실 텐데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만화를 그리게 되신 건지 언제부터 만화랑 이렇게 친해지게 되신 건데 제가 수많은 오타쿠들을 봐왔는데 오타쿠 관상은 아니시거든요. 오타쿠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막 최재훈 작가님이라고 미학탐구에 이제 같이 패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 오타쿠는 멈추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뭘 사고 이거를 그러면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지런 작가님은 오타쿠 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화랑
친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만화를 다른 표현 수단도 많을 텐데 내가 이걸 왜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만화라는 거는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접하기 쉬운 콘텐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화를 가끔 보긴 했었지만 그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막 그냥 공책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러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냥 다른 그냥 뭐 핫도그 먹고 싶다라든지 학교 가기 싫다라든지 그런 잡생각들을 묻혀가지고 그냥 묻히게 되었는데 다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학원을 갔는데요. 수학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좀 진로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그 만화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붙잡은 거죠.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쯤에 입시를 시작했죠. 아, 만화 입시를? 네. 집에서는 뭐 해라 이런 분위기셨어요? 일단 제가 그날 수학학원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수학은 못한다. 그치, 인간은 수학을 할 수 없어. 인간이 아닌 것들이 수학을 하는 거지.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는 아무것도 그냥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도 그냥 그래 너가 공부를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림을 어머니가 그래 현명하시네. 네. 엄마가 그래도 지원을 해주셨죠. 학원비라든지 어떤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나 이제부터 만화 입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입시가 아니고 만화 입시 한 거죠. 네, 대학교. 근데 잘 됐어요 그게? 일단 전 재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상황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좀 성격이 느긋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포트폴리오 전형으로 바꿔서 재수를 했더니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합격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화과 들어가서 만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 욕은 하지 마시고 원래 다 자기 모교를 다 할 게 없어요. 다 자기 모교를 디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만화 공부를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만화 공부요? 네. 일단 그 배우는 일단 제가 딱 입학했을 때 기억에 남는 수업이 박이나 교수님께서 만화에 의해 수업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여기 패널로 나오시는 분? 네. 네네네. 그때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거 말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데츠카 오사무를 엄청 좋아하시네. 이런 네. 데츠카 오사무는 이제 아무런 문헌 없이 6시간, 9시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네네. 그래서 그 수업이 또 기억에 남고 그거 수업보다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것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보니까 이제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알지 않아요? 내 그림이 내가 하고 싶은 만화가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자신 있는 만화가 기존에 내가 지금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에서 그 당시에 보던 만화와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를 다니고서 그 웹툰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등록금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학기를 다니고서 휴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의 책을 내 가지고 만화가로서 성공해야겠다 이러고 머피를 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구나. 집에 남는 잔뜩 쌓였죠. 근데 그때 그러면은 웹툰이 좀 독특한 웹툰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홍대병과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예술가한테는 필요하죠. 일정 부분 홍대병 필요해. 예술병이라 그러죠.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런 게 있어.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에 딱 잡히잖아요, 책은. 그리고
만화는 책으로 뽑아야 된다 생각해요. 만화를 출판으로 했을 때를 더 선호하신다 본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피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집에 쌓이게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 좀 정신 좀 차렸나요? 아니요, 못 차렸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네. 다른 방황이 시작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근데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휴학하고서 1학년 1학기 다니고서 그 제적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3년까지만 휴학이 가능한데 한 4년을 휴학한 거예요. 그때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머피를 팔면서 아버지가 장사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팔지 말, 이런 네모나고 까맣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해서 약간 사람들이 살만한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던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타 와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계속 그 일을 돕다가 막 취업 준비도 했다가 하다가 그냥 갑반인이 되려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갑반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메네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은 이게 제 자신의 어떤 뭔가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창문을 열었는데 해월리 공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해월리로 가고 싶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휴학하는 동안 뭐 했니? 라고 하셨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는 그럼 이제 세상에서 요구하는 만화를 열심히 공부하신 건가요? 네네. 그 취직하려 사실은 약간 취직하면은 해야 되면은 이제 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사실이 좀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학위를 얻으려고 간 것도 있었고요. 그 만화 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조금씩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휴학하고 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만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해서 만화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 느낌. 네. 그 만화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는 그 느낌. 네. 만화 얘기를 계속해도 자연스러운 그 느낌. 그죠. 그게 그리웠구나. 네.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취업도 준비를 하시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네. 인간은 거기서 거기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 제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드시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졸전을 할 때 제 눈으로만 봐도 확연히 이 작품만 눈에 띌 정도로 달랐거든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근데 그냥 단순히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뭔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나 어떡하지? 막 그냥 미리 그냥 조기 취업을 해버릴까? 아니면은 졸업작품 그냥 할까? 이런 고민도 많았었고요. 만약에 조기 취업을 했다면은 만화를 못 그렸겠죠. 이 가까이서 보면은 그릴 수 없었겠죠. 그럼 우린 못 만났지. 그러네요. 네, 돈은 조금 더 벌었겠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네. 작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작가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밸런스를 찾은 건가요? 취업해서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상업 시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탤런트니까 그거는 내가 따로 만들어서 작품을 사람들한테 선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 만화를 그리면서 돈을 벌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본인은?
예, 그게 물론 돈이 많이 벌면은 기분은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돈이 돼버리면은 이거가 약간 일이 돼버리잖아요. 만화 그리는 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거는 돈이랑 아예 분리하고 돈은 따로 벌자라고 생각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으고 뭐 나중에 지원 사업을 받든 아니면은 여유 시간에 하든 그런 식으로 작업 생활을 이어나가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하실 생각이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그 가까이서 보면은 같은 작품을 계속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시골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고 해가지고 감성이 그대로일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대로이지 않은 그 만화를 그리면 되잖아. 그죠? 약간 변화하겠죠 아무래도. 살다 보면은. 근데 제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 슬프지만 웃긴 거. 그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감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지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지런 작가님의 뭐랄까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블랙 코미디인 거네요? 그렇죠. 블랙 코미디가 왜 좋아요? 물론 저도 이제 찰리 채플린 같은 영화 좋아하고 네. 블랙 코미디의 기준을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런 작품들 되게 좋아합니다. 뒷맛이 쓸쓸하지만 웃고 있는 네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블랙 코미디에 왜 이렇게 매료되시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면은 최대한 제가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표현하려면은 저절로 블랙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뭔가 내가 있었던 슬프고 안 좋은 일들을 말할 때 진짜로 막 울면서 격한 감정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약간 담담하게 살짝 웃기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감정이 그 사람한테 더 잘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죠. 그게 블랙 코미디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언제 나와요? 다음 작품이요? 네. 일단 다음 작품은 지금은 스토리를 구상 중이어가지고요. 약간 SF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있는데 SF 블랙 코미디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재밌겠는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하고 있는 머피랑 가까이서 보면도 한번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한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인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신인 작가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길게 인터뷰 할 만한 뭐 작품을 놓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 작가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펀딩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작가의 신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좀 기록해 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모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직접 이제 이거 근데 이 방송도 안 들을 거 아니죠? 살짝만 듣겠습니다. 네. 살짝만? 이제 작가님 평소에 대화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벌써 목이 가시는 거 보니까. 누가 자몽에이드에 이상한 거를 탔나 보네요. 그 방송 해보시니까 어때요? 방송 해보니까요. 굉장히 일단 뭔가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아 진짜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아니요.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막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그 이무진 나와가지고 막 가수들 노래하고 옆에서 이무진이 칭찬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뭔지는 압니다. 그냥 쇼츠로 지나가면서 그런 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은 제가 디테일하게 칭찬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느낌. 아직도 피드백이 고픈 나이입니까? 그럼요. 네.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작가님 작품을 보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작가님 작품을 지금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작가님 작품을 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이 되거나 그것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는 그런 거짓말은 작가님들한테 하지 않아요. 네. 항상 취업하셔서 아니면 다른 일을 외주를 하시면서 병행하셔라. 그러면서 우리 즐거운 거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작가님이 꾸준히만 한다면
작가님 작품을 봐줄 거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가까이서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 작품을 봐주실, 그리고 이 작품을 봐주실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 떠다니다가 우주까지 나간 다음에요. 그러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떠다니다가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텀블벅에서 머피라는 작품이랑 가까이서 보면이라는 작품 크라우드 펀딩하고 계시는 지런 작가님 모시고 간단한 얘기 스케치하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사교클럽 때 또 오세요. 이번에도 신청하셨더라고요. 신청했어요. 이번엔 잽싸게 오프라인 방으로 했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런 작가님 작품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